자, 이번 시간은 협회 그리고 교육 등에 관한 쟁점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협회 한 문제에서 많으면 두 문제, 교육은 역시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협회 설립에서 30회 조금 이제 앞쪽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했죠. 그래서 자, 일단은 요 얘기를 하려면은 자, 우리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리고 또 하나 주제로서 국토부 장관, 크게 3명, 얘들이 뭘 결정하는지, 뭘 하는지를 먼저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두 가지 합니다. 앞에서 하나 공부하셨어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바로 협회에 대한 설립입니다. 협회를 감독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협회, 그리고 또 하나가 거래정보 사업자. 그리고 우리가 주로 외웠던 게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하는 일들. 자, 첫 번째가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이 누가 된다? 시도지사. 그리고 오늘 좀 이따 공부하게 될 주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실무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누가 된다? 시도지사. 그리고 마지막에 자격 취소 처분하거나 자격 정지 처분을 하는 사람이 누가 된다? 시도지사. 요렇게 뼈대 잡으셔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담당한다?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시군구청장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개공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개설 등록증을 교부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가 된다? 등록관청.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다음에 각종의 뭐 휴업신고다, 고용신고다, 인장등록이다 등등등 각종 신고 등을 전체를 총괄해서 수리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등록관청. 근데 이제 이 개업 공인중개사 사고 쳤네요. 예, 아예 가게문을 영원히 닫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최대 6개월까지 업무를 못하게 막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업무 정지 처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뼈대 잡으셔야 돼. 다시 시도지사는 자격증 교부했었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지금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등록관청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를 하고요. 각종 신고원이 뭐 이런 것들을 수리하고요. 나중에 사고 쳤을 때 아예 문 닫게 하는 게 개설 등록 취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업무정지 처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가 된다? 등록관청. 이렇게 자꾸 뼈대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계속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뼈대를 잡아야지 개별적인 항목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았다고 쳤을 때 지금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두 가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라고 했었고요. 예, 협회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협회 설립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발기인이라고 해서 자, 협회를 설립하려면 30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 협회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이들의 자율규제 기구 이런 정도의 개념이 협회고, 현재는 우리나라에 2개가 있습니다. 협회는 이제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2개, 3개, 4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크게 2개가 있고 한두 군데 워낙 크고 한 군데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창립총회라고 해서 자,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자, 서울시에서는 자, 100인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시도에서는 얼마? 20인 이상이 회원으로 참석을 해서 토탈 합쳐서 얼마? 600명 이상이 돼야지 어떻다?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립인가 국토부 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법인 등기라고 해서 설립 등기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면 법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의 경우에는 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데 비해서 법인에 있어서는 뭐예요? 설립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법인은
설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좀 유치한 건데 이게 사람들로 구성된 법인을 사단법인이라 부르고 재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건 이제 사람으로 구성됐으니까 사단법인의 일종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공인중개사법이 따로 정함이 없을 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협회 설립이라고 하는 것. 자, 이 협회라는 게 설립이 됐어요. 자, 지금 이제 뭐 300명 발기는 중요치 않고요. 기본적으로 창립총회, 그다음에 설립인가 설립 등기라고 하는 게 주된 이슈. 자, 다시 한번 기본 총 몇 명? 600명 이상.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시도에서 최소 20명 이상 해서 토탈 얼마? 600명 이상이 바로 창립총회 개최해서 인가, 그 다음에 설립 등기를 통해서 협회는 설립되게 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요, 이게 30회 때 이 문제가 나오고 말았는데, 전통적으로 나오는 주제는 지부와 지회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출제 이슈가 됐습니다. 해서, 자, 지부라고 하는 것, 시도 단위에 두는 것을 지부라고 부르고요. 지회라고 하는 것, 시군구 단위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지부나 지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부 둘 수 있다, 지회 둘 수 있다. 그래서 지부를 둘 때는요, 시도 단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회를 둘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등록관청한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한 시대를 되게 풍미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부, 지회. 그래서 도 단위가 뭐라고요? 시도 단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시도 단위에서 지부,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에서 지회 해서 이게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트릭을 써요. 그래서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시도 단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의 약간씩 말장난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좀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데 이게 말장난하는 그런 느낌을 줘서 조금 힘들어져요. 다만 요즘에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말장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전체 그림을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지부, 시도 단위에 둘 수 있고요. 일단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국토부등은 아닙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회라고 하는 시군구에 둘 수 있고 등록관청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특이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 얘기 지체 없이 총회 의결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시험에는 많이 나와요. 아마도 전반적인 문장 길이가 다 긴 파트에서 짧은 지문이다 보니까 이게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왜 이게 시험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굳이 해석하면 전반적으로 문장이 길어, 이 파트가. 이걸 제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쭉 잘라놓은 거고, 시험에 맞춰서 잘라놓은 거고, 대본이 길게 나오는데, 총회 의결 내용, 자, 협회에서 지체 없이 어떻다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정도가 협회 설립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협회 설립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맞아. 이제 협회에서 하는 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중심축이 공제사업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하는 총 셋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민간보험회사가 보증보험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협회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뭐가 나쁘다. 자,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공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해서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1억 이상, 법인은 주된 사무소 기준 2억 이상, 분사무소 각 한 개씩, 한 개당 1억 이상의 보증 설정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할 때 했던 얘기인데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라고요?
바로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제사업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좀 이따 한번 체크를 하게 될 텐데, 자, 문제는 공제사, 우리가 이제 보험 같은 경우 약관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제에 있어서는 공제 규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 규정을 제정할 때,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이렇게 가십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거래정보사업자 하고요. 거래정보사업자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지금 협회 요 두 가지는 누가 관할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뼈대를 잡으셔야 돼. 하나하나 외우려면 헷갈려 버리니까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관련은 다 누가 관할을 한다. 바로 국토부 장관. 그래서 공제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담당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 이렇게 흔들어 주게 되면 또 돈 얘기니까 기재부 같은 느낌도 주고, 금감원장 하면 또 그도 그럴싸해. 보험이니까 착각을 유도하게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협회와 관련한 사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거래정보사업자 두 개는 무조건 누가 담당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셔야. 뼈대 잡는 게 되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개별적인 이 문제의 홍수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 자, 요게 이제 요 근래 가끔 어렵게 좀 구성이 되는데, 자, 이 공제라고 하는 경우 보험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보험에 관련된, 공제에 관련된 내용을 전문가들이 나서서 뭐 통제를 한다거나 등등등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2년으로 하고요. 뒤에 자 연임할 수 있으며, 혹시 보궐위원, 중간에 위원이 죽어버리거나 등등해서 추가적으로 위원을 선임하면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관련한 법을 쭉 보다 보면 임기는 다 2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거기서만 임기가 3년이고, 나머지 각종 위원회에서 임기는 일괄적으로 몇 년? 2년. 그리고 두 번째, 연임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시험 질문에 뜨게 되면 100%다 어떻다?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법조문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연임이란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다 어떻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지문 가지고 분석해 드릴 텐데, 이 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위원은 공제사업이 똑바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 하기 위한 견제견 기구가 운영위원회. 만약에 이런 기구를 두지 않게 되면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통해서 공제로 수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옆으로 빼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운영위원회 회의라는 거, 이것도 따로 외울 건 아니고요. 모든 것이 공통적인 요소, 회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자, 제적위원, 제적위원 과반수에 출석을 해서 회의를 개의하고,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안을 의결하게 된다 해서, 다시요, 제적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수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반 이상,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지 회의가 열리게 되고, 출석하신 위원들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어떤 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건 따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디나 다 똑같은 구조야. 나중에 또 정부법에서 아닌 거 하나 따로 외울 게, 그게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면 별개의 문제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뭐라고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어떻다? 의결하게 된다 해서, 요렇게 운영위원회, 좀 이따 지문 가지고 좀 살을 붙여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책임준비금 얘기는 이런 식이야. 지금 이제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공제에 가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개사고가 터지게 되면 먼저 협회에서 일정한 금액, 자, 그 일정한 금액까지 중개 의뢰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에게 우선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협회에서 나머지 구상권이라고 해서 대신 손해배상 한 부분을 그 개공한테 받아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자 공제 관련한 개념이 되게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이 책임준비금 뭐냐면 자 공제료 수입이 있으면 그걸 계속 은행에만 넣는 게 아니라 투자도 할 수 있고 등등등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얼마? 10%의 금액은 미리 빼놔야 된다. 나중에 사고 터졌을 때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게 해서 자 지금 이런 명제 나오죠.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거. 중개사고 나왔을 때, 중개사고 터졌을 때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미리 현금으로 준비해둬야 될 것이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를 하게 되는 거냐? 최소한 10%는 어떻다? 미리 현금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냥 협회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말장난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용하는 거, 다른 용도, 이 공제료, 자, 책임 준비금을 딴 데다 갑자기 쓸 수가 있긴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국토부장관의 승인 필요로 해서 명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어떻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서 계속 그림 잡으셔야 돼. 협회와 관련해서는 다 누가 관할을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의 어떻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29회 때하고 24회 때가 나왔던 주제인데 좀 어려워요. 자, 이 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공제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전에는 지금 변보손 좀 어려운데 변경 명령, 보유 명령, 손실, 자 그다음에 뭐야 처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따 문제 보면 되게 자 이 파트 제일 어렵게 나온다면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문장을 볼까요? 국토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해서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위 개선을 명할 수 있는데 이때 개선의 유형에는 자 그냥 공식으로 영입합니다.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볼까요?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자산 예탁 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뭐냐면 협회에서요 돈을 적립을 해놨는데 자 새마을 자 뭐지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안정도가 떨어진 데다 맡겨놨으면 불안하니까 그 돈 날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중개사고 났을 때 보상 못 해주거든. 그래서 예탁 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 요건 명령은 뭔 얘기냐면, 자, 협회에서요, 이 공제료 수입액의 일부를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지금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다 하십시다. 뭐 빌딩에다가.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빌딩이 개판이 돼가지고 자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 100억에 샀는데 60억밖에 안 돼. 근데 얘들은 장부에다가는 뭐라고 100억이라고 계속 써놓게 되면은 실적은 무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돼 있으면 어떻다? 땅을 잘못 사가지고 100억 투자했는데 50억밖에 안 돼. 그럼 어떻다? 50억 바꿔라. 라는 식의 자산의 장부 가격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주식 같은 거에 투자를 했는데 다 깡통 계좌가 돼버렸다. 이 받은 돈 갖고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만큼의 적립금 보유를 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미 아무 가치가 없는데 장부에만 일정한 금액이 있는 거다. 이런 것들 깡통들은 어떻다? 요렇게 손실 처리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걸 외울 수가 없어. 그냥 외우는 방법이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외우는 방법 뭐라고요?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이게 디테일하게 구성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변보손을 어떻다? 명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변보손을 어떻다?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은 협회와 관련해서 공제사업 관련해서 변경 명령, 보유 명령, 손실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공부하실 때 제발 부탁드리는데 조금 답답하고 불안하시더라도 그냥 계속 국토부장관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만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 자 혹시 나중에 공부 좀 되시면 일 없이 읽어보시거든요. 예, 그럼 변보손까지 말려버립니다. 기본 뼈대까지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디테일에 가는 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자, 대가리가 따든 뭘 따든 간에 계속해서 단순 방법,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주세요. 변보손을 어떻게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문 가지고 관련 생각. 한번 지문 보기 앞서 주요 이슈부터 볼까요? 협회 설립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창립총회 600인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중에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다른 시도에서는 각 20명 이상, 합의 600명 이상. 얘들이 창립총회를 통해서 국토부장관의 설립인가 받고 설립 등기를 통해서 협회는 성립되게 되고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이니까 사단법인.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함이 없을 때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and 자 시도 단위에는 지부를 둘 수가 있고 시군구 단위에는 지회를 둘 수가 있다. 지부를 둘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자, 지회를 둘 때는 어떻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별 내용 없는데 협회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의결 내용이 있다면 지체 없이 이 내용을 어떻다?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어떻다?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자, 재정, 공제 규정, 재정, 개정 다 국토부장관의 승인 필요했었고요. and, 자, 적립금, 공제를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이 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 이슈. 그러면 변보손을 어떻다? 명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지문 가지고 내용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7페이지부터 가볼까요? 자, 협회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를 요구한다 해서 자, 서울은 100인 이상이고요. 합의 600인 이상이 돼야 되죠. 바로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가 30회 때 좀 드물게 나왔어요. 그동안 잘 안 내다가 냈던 주제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자 30조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발의인이 작성해서 서명 날이라는 정관에 회원 얼마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자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등에 있어서는 얼마? 각 20인 이상이 회원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해서 오랜만에 그동안 쭉 안 내다가 이게 한 10년 넘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30회 때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도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의 지부, 시군구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이죠. 정확히 보셔야 돼. 시도에는 뭐가 되고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번,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해야 된다. 예, 요걸 답으로 뽑았네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시군구청장, 소위 등록관청과 시군구청장은 같은 개념이 되게 됩니다. 3번이요.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이미 틀렸어요. 자, 지부도 지회도 다 둘 수 있다.
없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협회가 지회를 설치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 이런 게 어렵다고. 지부를 설치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를 설치할 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협회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까지는 좋아요. 설립 허가주의에서 틀렸죠. 설립 인가주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허가와 인가주의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허가주의가 문제가 됐던 적이 사실은 이제 이게 한유총이라고 기억을 하실래나 모르겠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작년서장 시끄러웠던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게 소위 이제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해당되고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협회도 결국은 사람들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일종이 되게 될 것인데, 얘는 뭐라고요? 사단법인 일종이 될 텐데 인가, 국토부 장관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좀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법에 전혀 없는 말을 나름대로 어렵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5번, 6번 틀렸고 7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틀렸죠? 8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옳은 표현. 9번 우선 여기까지 해서 이게 뒤에 지문 보다 보면 자꾸 나와요. 자, 총회 의결 내용 어떻다? 지체 없이 보고 해서 15일에서 틀리게 뽑아준 기술 보셨고요. 9번 협회는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가운데 양괄호 5번 한번 보실까요? 5번 보시면 협회 업무 나와 있죠? 본문 중에 협회 업무 나와 있잖아요. 뭐 많아요. 이게 6개나 돼. 그리고 이제 그나마 조금 쟁점이 됐던 게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9번 질문 그다지 쟁점 안 되고 10번이요.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해서, 자,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이런 거 나와 있죠? 답 안 돼요. 너무 어려웠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이게 공제가 수입 뭐가 된다? 비영리사업이다. 협회에서는 본질적으로 우리 병원도 비영리사업입니다. 병원도 비영리사업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병원 가서 돈 내긴 하는데 비영리사업이라고. 그 돈을 빼돌려서 딴 데 쓸 수 없다고요. 논리 체계가 병원도 지금 어떻다고요? 직원 월급 주고 그 안에서만 써야 돼. 이런 논리 구조고, 협회 공제 사업도 뭐로 분류하고 있다고요? 비영리사업. 그래서 회원들이 삥 뜯으면 안 된다. 사실은 뜯고 있어요. 영리사업처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 일단 비영리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11번 틀렸고 12번 협회는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부과에 대한 집행의 업무,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하고 자격 취소 처분하고 뭐 이런 걸 업무정 처분을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나 그 다음에 업무 정처분 등록관청에서 담당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지금 협회 업무 관련한 질문이 몇 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그걸 외울 건 아니고요. 자, 그다지 큰 쟁점은 안 되는 주제. 그 다음에 교재 99페이지 가서 볼까요? 위에 핵심 질문 첫 번째 박스를 검토합니다. 답이 됐네요.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 유지해야 된다 해서, 이게 이제 표현이 좀 어려웠었는데 바로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거,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거,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상당히 어렵게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답이 됐었고요. 자, 답이 됐으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답이 된 거라부터 외우셔야 되니까. 2번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해서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고요. 3번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해서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관련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해서 좀 옛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24회 때 문제니까 그 사이에 법령 개정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첫 번째, 협회는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이게 없어졌어요. 23회 때인가 22회 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종시 관련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그전에는 서울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이래서 돼 있었는데 이제 의미가 없어 삭제를 했던 조항. 삭제가 됐다는 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물어보기 위해서 24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런 내용 자체를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질문. 자, 협회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해서 틀렸고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까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걸 뭐라고 한다? 법인이라고 부르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사단법인, 재산이 중심이 되면 재단법인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았고요. 세 번째,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시의 지부를 둘 수가 있다. 정확히 보셔야 돼. 시도 단위는 뭘 둔다?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도 이런 데는 지부라고 되어 있고 시군구 단위는 어떻다? 지회라고 하는 거. 용어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협회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오른편이죠. 그 다음에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해서 100분의 10 때문에 함정 팠던 거. 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까다롭죠.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협회 파트가 좀 어려운 게 내용이 좀 돼요. 지금 공제사업도 그렇고 내용이 좀 되는데 보통 묶어서 한 문제 구성한 그런 출제 기술. 내용 하나하나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많아서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 하단부에 지문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서 자, 이런 사람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돼야 돼. 공제사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개별적으로 외울 수는 없어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외워서 후보를 볼 수가 없어요. 공제사업은 보험 업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들어와야지 어떻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문에 구성이 됐고요. 두 번째,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까지 좋은데요. 연임할 수 없다. 무조건 연임은 가능하고 임기는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다 2년. 다만 나중에 부동산 공법 중에서 이게 이제 임기가 정비법에서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만 3년이라고 하는 거 그다지 중요치 않아. 이런 것들이 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다지 법적 쟁점도 없는 건데 하여튼 문제 구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가서 또 문제 하나 체크해 볼까요? 100페이지 25회 때 나왔던 문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번요. 협회의 공제 규정을 재정 변경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다 국토부 장관이 관할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해서 별걸 다 냈네. 그래서 아까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근데 중간에 위촉받아서 보궐위원이 됐을 때 중간을 채워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디귿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한다. 어려웠어요. 자,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요. 리을번, 자, 협회와 기업 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돼서 자, 일단 이거 리을번은 설명드릴 텐데 우선 답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 일단은 기억번은 오른편 되는 거죠.
기억번호 쉬운 거에서 제일 쉬운 거. 그럼 기억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1번, 3번, 5번 중에 골라야 됩니다. 니은번 볼까요? 좀 이것도 어렵구나. 자,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로 한다 해서 남은 기간 한다 해서 오른편 니은도 포함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고 디귿번 이게 어려웠다고요. 자, 회의를 열 때는 자 재적위원 과반수, 그다음에 의결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 디귿번 빠져야 되겠고요. 자, 리을번 어려운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경우입니다. 리을번은 판례지문을 끌고 들어온 케이스인데 이 사람이요. 사실은 중개사고가 터진 게 5월 3일 날 중개사고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애초에 보증 설정했었어요. 근데 중개사고 관련해서 보증을 1억을 설정했다고 쳐놓고 5월 3일 날 중개사고 터졌는데 어떻게 했어? 이게 2억짜리 사건이 터진 거야. 큰일이 난 거야. 그러면 중개의뢰인은 누구한테? 개공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고 소송하고 하면 뭐부터 할 거야? 압류하고 난리가 날 거야. 그래서 우선은 메꿔야 되니까 5월 3일 날 이미 중개사고 난 상태에서 5월 4일 날 다시 협회에 1억을 추가적으로 공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계산은 기존에 들어가 있던 1억에다가 보증 설정했던 거에다가 1억 하면 우선 이걸로 급한 건 때우자 이런 취지로. 그런데 협회가 호구가 아니죠. 자, 이미 다 보험사고가 난 상태에서 중개사고 난 상태에서 공제 가입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떻다? 보장을 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보장을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이미 중개가 수하고 난 상태에서 공제에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 부분은 보장해주지 않겠다. 이 얘기를 판례에서 한번 질문 다시 볼까요? 협회와 기업 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어떻다?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미 공제사고 발생한 후에 공제에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하여튼 자, 우리가 중개사법도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과목보다 좀 쉬운 과목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찌됐든 보통의 경우 한 75점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75점에서 80점 왔다 갔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뭐냐면은 전략을 짤 때 사람들이 하여튼 공부 더럽게 하기 싫을 때 전략을 짜죠. 우리가 방학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대부분 수험생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거고. 그래서 주로 계획을 세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래서 방학 때면 계획 세우고 한 일주일 지나면 다 나가리. 그리고 또 다시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계획만 뒤지게 세워요. 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어떻게 하루에 인강을 한 4개에서 5개를 들어야겠다. 놀고 있네죠. 계획은 백날 세워봤자 듣지는 못해. 그래서 공부 더럽게 안 하는데 또 이제 과목별로 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중개사법이 쉬우니까 90점을 맞고 공법에서 어려우니까 40점을 맞고 공시세법도 한 40점을 맞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평균 60점을 넘기겠다. 왜? 기왕이면 전부 다 100점 맞는 계획을 세우지? 쉽지가 않다고요. 중개사법이 쉽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한 4문제 내외 10점 정도 되는 것은 아예 손을 못 댈 문제를 보통 출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중개사법이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시간을 공부했다고 했을 때 조금 점수 한 75점, 80점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맥시멈이라고. 그러려면 다른 2차 과목에서 공법이라든가 공시세법에서도 힘들어도 어느 정도 일정 점수가 나올 수 있게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계획 세울 때 아주 가관들입니다. 중개사법 90점, 그래서 공법 중에서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 정법 어려우니까 건축주택법에서 전체 12문제를 다 맞춘다. 이런 계획을 세워. 웃기고 있는데 학원 강사가 들어가도 그 2개 14문제거든요. 14문제에서 다 맞출 수 없어요. 각 법별로 손도 못 대는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골고루
좀 쉽게 또는 과거에 많이 나왔던 영역은 무조건 내면 맞춰준다라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냥 대단히 추상적이야. 중개에서 보면 90점을 맞아야지. 왜? 올백을 노리지. 웃기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고 이런 것도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고 쉽지 않습니다. 해서 그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그냥 D급번 하나 틀리게 뽑았던 사례.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보니까 공시라고 하는 이게 이번에 답이 됐어요. 특이한 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자, 점점점을 공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30회 때 특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보통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협회에서 뭐 돈을 받은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등등도 있겠죠. 그 내용을 3개월 이내에 어떻다 외부에 공시를 해야 된다.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 일간신문, 협회부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된다. 옆에 지문 가볼까요? 좀 특이한 게 나왔어요. 해서 자,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매 연도에 공제사업 운영 실정 등을 자 공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동안 한 번도 안 냈던 파트가 출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3개월 이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문부터 먼저 볼까요?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부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제사업관에서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공제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자기 영역이 아니죠. 국토부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고 이런 것들 하는 업체자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인 금감원에게 어떻다 이것을 자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중요치 않아요? 자, 16년 동안 처음 한 번 나왔던 지문이니까 이건 큰 쟁점 안 되고 대신 기억하실 게 변보손을 어떻다 명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죠.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어려워요. 해서 문제 바로 가지고 볼까요? 여러분 차례 100페이지 하단부 25회 26번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국토부 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서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외운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변보손만 명할 수 있다. 해서 1번 변경, 자 2번 변경, 3번 변경, 5번에 보유 나와 있죠? 보유 나와 있죠? 이렇게 저처럼 읽으셔야 돼요. 모든 시험 문제를 보실 때 특히 이 과목이 더 심한데 뒤만 살살살 보셔야 돼. 자꾸 전체 텍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못 외워요. 외웠던 것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얘기가 빠져있어. 답은요 4번으로 뽑았어요. 이게 이제 자 지금 개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자 개선 조치의 변보선이 아닌 걸 고르시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본 29회 때 출제위원 오른쪽이 2번 29회 써있죠. 그러니까 29회 때 출제위원은 25회 때 문제에서 모티브를 얻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공인중개사 법령상 국토부 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해서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기억번 보니까 변경, 니은번 변경, 디귿번 변경, 그 다음에 리을번 보유 명령 나와 있죠. 변보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25회 때 나왔던 게 뭐가 있었어요? 보니까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여기 니은에다 배치를 해놨네요. 두 번째, 자산 장부 가격의 변경. 이거 디귿에다 배치해놨네요. 그 다음에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기억에다 배치를 해놨네요. 그리고 불건전한 자산에는 적립금의 보유. 이거 자 리을에다 배치했네요.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똑같은 문제잖아요. 법조문과는 무관하게 25회 때 나왔던 문제 4가지 그걸 그대로 박스를 쳐가지고 이제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요. 그 답이 5번이 된다고. 이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려운 문제인데 제발 기존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아까 3개월에 공시한다. 이걸 6개월에서 틀리게 뽑아내는 거 이제 하나 살을 붙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기존에 다루어졌던 거라도 숙달을 해보자. 왜? 양이 많아서 너무 외우기 힘드니까 변보손을 어떻다 명할 수 있다. 그래서 29회 끝나고 당연히 30회 때는 안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로 이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 제가 보기에는 뭐가 포인트가 되면 국토부 장관이 포인트가 되게 될 겁니다. 박스형 문제 구성했잖아요. 그게 이제 25회나 29회나 박스형으로 결국 구성을 했다고 변보손을 우리가 주구장창 외울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출제위원은 허를 찌르고 뭘 낼 수 있냐면 시도지사는 자산 예탁기간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트릭 쓸 수 있다고. 주어를 바꿔치고 해버리는 거죠. 기존 문제하고 4개 똑같이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변보손을 외웠다라고 했을 때 변보손의 명령권자는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이런 문제를 구성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자산 예탁기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그럼 또 그렇지 돈 얘기니까 금감원에서 뭐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변보손을 외웠다고 치고요. 그럼 이 문제 다음 문제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바로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업어치고 맺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해요. 그래서 25, 29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상담 될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시험 문제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낸다고요. 대신 전혀 다른 것처럼 포장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같은 문제. 물론 아까 새로운 문제 3개월을 6개월 바꿔치기 한 거 있어요. 그걸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걸 쫓아가면 안 되고 자 결국은 기존에 나왔던 거라도 줄줄줄 외우는 게 논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회 보셨고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요. 나머지 교육 포상금 등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